안녕하세요. 메탄고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좀 온라인으로 수업을 영상을 녹화를 해서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좀 온라인으로 수업을 영상을 녹화를 해서 하고 못했던 부분 좀 하려고 하고요. 프린트물은 다 나갔을 텐데 빈칸 좀 채우고 그리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이제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력 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선속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원형 전류는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가,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전류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원형 전류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제 전류가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가인데, 사실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주 작은 직선 도선들이 이렇게 그 미소 단위로 살펴보면 요 아주 작은 그것들을 이 도선을 확대해 보면 그냥 직선 도선처럼 보여요. 그쵸? 이렇게 직선 도선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형 전류는 짧은 직선 도선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그것들이 연속되는 걸로 해서 전류의 흐름을 생각하면 그 직선도선에서 생기니까 그것들이 연속되는 걸로 해서 전류의 흐름을 생각하면 그 직선도선에서 생기는 소전류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직선 노선마다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어서,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과 전류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주면 그 방향대로 자기장이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형성이 될 텐데, 그 자기장을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나의 몸 쪽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직선도선하고 다른 점은 직선도선에서는 도선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동심원의 모양을 그렸지만, 지금은 주변에서도 자기장을 다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성된 합성 자기장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전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하나의 자석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그려보면 N극과 S극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는 이제 오르나사 법칙으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네 손가락 자체를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대로 그
그 네 손가락을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도 또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형전류의 자기장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라는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으면 자기장의 세기, 크기도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직선도선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똑같은 원형 노선일지라도 원형 노선의 반지름이 작은 녀석하고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원형 노선의 반지름이 큰 경우하고는 당연히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선이 만드는 원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중앙에서의 자기장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반지름이 큰 것보다 반지름이 작은 게 더 자기장이 크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공식이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 공식은 K의 R분의 I였는데, 달라진 거는 이제 그 비례상수만 달라지고 형태는 똑같다는 거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기 거리가 직선도선에서는 직선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냈지만 여기에서의 거리는 반지름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상수의 모양을 봤을 때 이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파이라는 게 어떤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파이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 이제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솔레노이드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형도선을 계속 촘촘히 감다 보면 어떤 원기둥 모양이 되는데, 그 원기둥 모양의 그 도선을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도선을 긴 원통형으로 촘촘하게 감아놓은 형태를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형도선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 하나하나의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다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여기 원형도선 3번에서 얘기했던 거,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그대로 솔레노이드에서도 도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솔레노이드는 원형도선의 확장이니까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 똑같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다 쥐어 잡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의 방향에 맞춰보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과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외부에서의 자기장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이제 균일한 세기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력선 사이 간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세기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력선 사이 간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자기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력선 사이 간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자기장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를 보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축에 날아나고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막대 모양의 자기장 특징은 여기 극쪽에서 가장 세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쪽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찾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궁금하죠? 근데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내부와 외부에 다 형성이 되니까 두 개의 자기장의 세기를 다 표현할 수 있냐? 근데 외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위치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이 있진 않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세기에 대한 공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모든 그 자기장은 공통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자기장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감은수,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간단한 산수만 해도 이렇게 원형도선이 1개 있을 때하고 원형도선이 2개 있을 때하고 원형도선이 3개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하나 있을 때보다는 3개 있을 때가 자기장이 더 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형도선이 밀집해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이 안에, 예를 들어서 1cm면 1cm 안에 몇 번의 도선이 감겨 있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를 우리는 스몰 n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게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기의 공식을 써봐야 되겠는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이 다 형태가 비슷한데 솔레노이드만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반지름, 그러니까 얼마나 솔레노이드를 두껍게 만들었냐, 그 직경이 얼마나 크냐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다 균일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외부로 가면 달라지겠지만 내부에서만큼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솔레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있다고 해도, 반지름이 알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어디에서든지 여기에서 재든 여기에서 재든 여기에서 재든 내부에선 다 균일하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인자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대신에 뭐에 비례하냐? 아까 얘기했던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당연히 비례하겠고요. 센 전류를 흘려보낼수록 더 자기장이 세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솔레노이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원형이기 때문에, 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인자가 붙은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숫자가 계속 이었다가 솔레노이드에서는 4로 바뀝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는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전자석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석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보통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이 솔레노이드 내부는 이제 비워두는 상태인데 이 솔레노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솔레노이드에다가 어떤 철심을 이렇게 박아두면 이 철심이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됩니다. 다른 말로는 자화된다 라고도 하죠. 자기화될 때
물질마다 자성이 달라요. 자성이 총 3개가 있는데 이건 아마 물리 1 때 배웠을 텐데 상자성이 있고 강자성이 있고 반자성이 있습니다. 자,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건데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화도 사라지는, 자성도 사라지는 그런 녀석들을 상자성이라고 하고요.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당분간 그 자성이 남아있는 거, 그게 강자성인데 대표적인 게 철이죠. 철. 이게 대표적이고, 반자성은 오히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은 자기화도 사라지는 녀석들을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철이 강자성이기 때문에 철을 넣게 되면은 이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도 자기화되면서 자기장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자석, 강력한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자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심을 넣게 되면은 더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원형도선 그리고 솔레노이드까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좀 잠깐 멈춤을 눌러놓고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은 다 보면은 물리 1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리 1에서도 똑같이 솔레노이드와 그 다음에 원형도선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 1 그 수능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세 원형도선 ABC가 종이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는 5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A, B, C가 전류의 세기가 IA, IB, IC로 되어 있고 크기가 어느 게 더 큰지 어느 게 더 작은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A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IB나 IC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니까 표에서 이제 실험 1번과 2번과 3번 총 3번의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류의 세기와 그리고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럼 이제 1번 실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1번 실험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IA만 흘리고 B하고 C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은 그런 상태이네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IA만 고려하면 되니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제 쥐어보면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이 요런 방향이죠. 요게 뭐냐면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는 B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내 쪽으로 뚫고 그 나오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 표시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역에는 요게 표시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역은 이런 표시다. 기역이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실험을 한번 볼까요? 2번 실험. 2번 실험에서는 A하고 B를 동시에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문제는 B를 어느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0.5B0가 됐는데 아까 전에 A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에 B0였는데 합성 자기장
B 토탈이 들어가는 방향에 0.5 B0니까 자기장도 역시 벡터니까 벡터의 합과 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동그라미와 X로 표시를 하니까 이제 그 산수 그러니까 연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우리 플러스 부호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면 이제 요것들을 벡터 산수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B 토탈은 BA 더하기 BB가 될 텐데 B 토탈은 마이너스 0.5 B0고 BA는 플러스 B0니까 BB의 값은 얘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1.5 B0가 되겠네요. 그 말은 이 IB란 녀석은 마이너스 방향, 즉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1.5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방향만 살펴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엄지손가락을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맞춰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IB의 회전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는 보기가 맞게 되는 거고요. 기억 니은이 맞은 상태에서 이제 디귿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실험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 실험을 분석을 할 때는 세 번째는 A와 B와 C를 다 전류를 흘려 보냈는데 지금 A와 B는 우리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B 토탈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면 B 토탈은 BA 더하기 BB 더하기 BC일 텐데 일단 B 토탈이 지금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 이제 나오는 방향에 B0의 세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플러스 B0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A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오는 방향에 B0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B도 알고 있듯이 들어가는 방향에 1.5 B0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BC는 모르니까 그냥 BC로 써버리면 여기 부분을 다 연산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값을 해보면 B0하고 B0가 죽으면서 플러스 1.5 B0가 B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라는 것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다시 엄지손가락을 나오는 방향으로 맞춰보면 IC는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전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자 IB와 I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세기 공식은 B1은 K'의 아래 I잖아요. 근데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일단 방향은 아까 고려 다 했으니까 크기만 볼 거니까 고려하지 맙시다. K'의 지금 B의 반지름을 우리는 RB라고 합시다. 그 다음 C의 반지름을 R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K의 RB의 I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BC는 K'의 RC분의 IC가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크기만 따지면은 얘도 1.5 B0고 얘도 1.5 B0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BB하고 BC가 크기가 같다는 건데 문제는 얘도 뭐 상수도 당연히 같은 값이니까 상관없고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RB하고 RC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C가 더 커요. 그쵸? 지금 이게 더 큰 상황이고 근데 같아지려면 IB하고 IC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IB가 IC보다 커야 되는데 거꾸로 적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논리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풀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원형도선 문제 풀었으니까 솔레노이드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해서 지금 솔레노이드를 이제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류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했으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 쥐어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N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 반대 방향이 S극이 되어서 N극으로 자기장이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S극 쪽이 A고 N극 쪽이 B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보면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에 금속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관찰한다라는 거에서 P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솔레노이드 내부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다라는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다 결과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P점이 Q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Q점은 약간 이제 그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이고 P점은 내부 지점인데, 당연히 내부 지점이 가장 빽빽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는 막대자석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막대자석도 극쪽에서가 가장 자기장이 세고 극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구조니까 당연히 P점이 Q점보다 자기장이 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가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오히려 금속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에 놓였기 때문에 금속가루는 자기화가 됐을 텐데, 이 자기화되는 방식이 3개라고 했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인데, 이제 이 자기화된 녀석을 쇠못에다가 이제 가져다 댔더니 달라붙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음에도 자성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강자성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자성하고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더 이상 자기화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요. 자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금속가루는 강자성체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 1 문제까지 좀 풀어봤는데, 이 내용을 이제 좀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잘 좀 습득을 하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면 아마 2학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